안녕하세요. 오늘 넥스트에라 에너지, NEA 잔료들 보면서 심층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지속 관련한 에너지 분야의 뭐랄까 거물이라고 불리잖아요.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좋습니다. 목표는 명확해요. 이 자료들 통해서 N이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또 사업 모델은 어떻게 되고, 성장 동력이랑 리스크는 뭔지, 핵심만 딱 뽑아서 여러분이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게 도와드리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네, 좋아요. 그럼 슬라이드 2부터 볼까요? NE가 역사가 거의 100년이네요. 근데 현재 미국 최대 전력 유틸리티면서 동시에 세계 최대 풍력, 태양광 사업자다. 이게 좀 눈에 띄는데요. 플로리다에선 500만 넘는 고객한테 전력 공급도 하고요. 어떻게 이게 같이 가능할까요? 바로 그 지점. 그게 NE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성격의 두 사업 부분이 같이 있거든요. 하나는 되게 안정적인 지역 기반의 규제 유틸리티 사업, 다른 하나는 성장성이 높은 재생에너지 사업. 이 두 개 축이 NE의 핵심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첫 번째 기둥, 슬라이드 3에 나오는 FPL, 플로리다 파워 앤 라이트. 이거부터 좀 더 자세히 보죠. 플로리다 지역 규제 유틸리티 사업자. 이게 안정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FPL은 플로리다 주 정부 규제 아래서 운영돼요. 그러니까 투자나 비용에 대해서 승인된 수익률을 보장받으면서 전력을 공급하는 거죠. 뭐랄까, 정부가 수익의 바닥을 좀 막아준다고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이군요. 네. 게다가 플로리다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력 수요 자체가 꾸준히 성장해요. 이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확실히 안정적인 기반이네요. 그럼 두 번째 기둥, 슬라이드 4의 NER, 넥스테라 에너지 리소스. 이건 어떤가요? 아까 이부돈이 NE를 좀 특별하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NER은 북미 전역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운영 회사예요. 풍력, 태양광 프로젝트를 직접 개발하고 짓고 운영까지 다 하죠. 직접 다 하는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생산한 전력을 다른 회사들, 전력회사나 기업들한테 팔거든요. 보통 15년에서 길게는 30년짜리 장기전력 구매 계약, PPA라고 부르는데 이걸 통해서 팔아요. PPA요. 15년에서 30년. 굉장히 기네요. 네, 상당히 길죠. 덕분에 NER도 변동성이 클 시장 상황 속에서도 꽤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IRA,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정부 정책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세액공제 혜택도 수익의 꽤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 분야에서도 기술력이 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FPL, 성장하는 NER. 그럼 이 회사를 앞으로 더 키울 성장 동력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슬라이드 5 보니까 역시 에너지 전환 이야기가 나오네요.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탈탄소 움직임, 이게 제일 큰 바람이죠. 각국 정부가 탄소 배출 줄이겠다고 목표 세우고 또 아리백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기업들이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늘면서 이 청정에너지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NE는 이미 이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 포트폴리오랑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단순히 그냥 규모만 큰 게 아니라 그 FPL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한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있다는 점도 언급됐네요. 이게 다른 재생에너지 회사들이랑 비교했을 때 NEA만의 강점이 될 수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보통 순수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큰 프로젝트 자금 마련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NE는 FPL이라는 뭐랄까 현금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공격적으로 NER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이게 NER의 핵심 경쟁 우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ESS 기술력으로 재생에너지의 단점, 그 간헐성 문제도 보완하면서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도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고요. 물론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니까요. 슬라이드 6에서 지적하는 리스크 요인들, 이것도 봐야겠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금리 상승이네요.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인 사업인데 이게 왜 그렇게 큰 위험 요인이 되는 건가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라는 게 초기에 정말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거든요. 수천억, 조 단위 돈이 필요해요. 와, 규모가 엄청나네요. 네, 근데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을 외부에서 빌려와야 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이자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프로젝트 전체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예상했던 수익률을 달성 못할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금리 말고 또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정책 변화 위험도 있네요. 네, 그렇죠. 재생에너지 산업은 사실 정부 정책 지원에 꽤 의존적이거든요. 만약에 IRA 같은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FPL의 전기요금 인상이 규제 당국에서 생각보다 낮게 승인된다거나 하면 NE 수익성에 바로 타격이 올 수 있죠. 아, 직접적인 영향이 크겠군요. 네, 그 외에도 원자재 가격이 갑자기 뛰인다거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또 플로리다 지역은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가 잦잖아요. 그런 빈도 증가 문제, 그리고 점점 치열해지는 기술 경쟁, 이런 여러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 좀 정리해보면 NE는 안정적인 규제 사업 FPL이랑 고성장 재생 에너지 사업 NER, 어떻게 보면 좀 상반돼 보이는 이 두 날개를 가지고 균형을 잘 잡으면서 가는 그런 독특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이라는 큰 흐름을 탈 잠재력이 커 보이고요. 맞습니다. 안정성이란 성장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분명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변동성, 정책의 불확실성, 또 운영상의 여러 위험 요소들, 이런 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NE가 가진 경쟁 우위가 이런 위험들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지 여러분 스스로 좀 면밀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에너지 전환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NE 역시 규제된 요금,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자본시장 메커니즘에 깊이 의존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 수준이나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 변화 같은 이런 거시적인 자본시장 환경의 변화가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개별 위험 요인들을 넘어서서 NE 같은 에너지 대기업들의 근본적인 성장 경로 또 전략 자체를 어떻게 재편하게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